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사들이 한 명, 두 명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는 자기는 몰랐던 사람이다. 측근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그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들을 연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신임 공보단장 김은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즘 연일 대장동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시던데요. 정권 교체 돼야 되는데. 네, 시작하기 네. 전에 대장동 비리 척결하고 한번 때려주시죠. 보통 펀치. 그동안 보니까 많이 치시던데요. 네. 전 대장동이 제 지역구라. 그죠. 대장동이 아니라 대장동 비리. 그 대장동 비리. 갑니다. 대단한 펀치력을 또. 아이고,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대장동 비리 한 방에 척결하셨습니다. 한 방에. 뭔가 분노가 많이 차오르는. 저희도 처음 안 넘어가는데 대단한. 네, 근데 그 위원님 지역구가 사실 대장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대장동 TF에서도 활동하고 계셨고. 네. 지금 보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결과도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목숨을 끊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도대체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 핵심 인사들을 잡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범인을 잡으라고 했더니 생사람만 잡고 있죠. 글쎄 말이에요. 네. 지금 아래에 그냥 부하 직원들만 줄줄이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최근에 이제 김문기 씨가 돌아가셨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대장동에 심사를 하셨던 분들 또 핵심 인물 네 분이 있었는데 네. 한 분은 구속이 되시고 그렇죠. 두 분은 네. 유명을 달리하셨고 그렇죠. 지금 마지막 한 분이 남았습니다. 한모 그렇죠. 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검찰에 신변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몸통을 잡아야 되는데 네. 몸통을 건드리지 않고 그분에게는 네. 카펫길을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면서 꼬리인분을 계속 쥐고 흔들고 터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렇죠. 꼬리는 다 잘려나고 깃털 다 뽑히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실무를 했던 분들이 사실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사실 수사가 그 윗선으로 가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약한 고리를 예. 검찰이 떼어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임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네. 대장동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실무진들의 증언이 절실하거든요. 그렇죠. 특검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세상 분들이 아니게 됐으니까 민주당은 계속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쇠로 해도 그렇죠. 버틸 수 있다. 할빼문에도 라고 증언할 생각하는 것 사람이 있는 같아요. 거죠. 그런데 원래 수사할 때는 밑에 사람들을 수사는 합니다. 하지만 네가 책임져 하고 목을 잡아 흔들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목을 잡아서 비튼 형태가 돼요. 지금 보면. 희생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장동에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죽음의 행렬이 계속돼도 저렇게 모르쇠로 여당이 방치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전혀 나의 인지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오죽하면 제가 장례식장에 한번 갔었는데 글쎄요, 가셨다고요. 유족분들이 허락을 해주셔서요. 아, 네. 근데 그때 노모가 그러셨죠. 어떻게 우리 아들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느냐. 아. 그리고 그 사모 되시는 부인도 너무 네. 많이 우셔서 네. 제가 그래도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부담되시지 않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손만 잡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굉장히 억울해했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네. 그렇지만 그 안에 장례식장 안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직장 동료를 제가 거의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말이요? 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명의의 조화도 발견하지 못했고요. 아유,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나 자신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찍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두려움, 긴장감, 예. 그게 공포를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아, 착잡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느 조직에서 어떤 네. 분이 어떤 경위든 돌아가시면 그 조직에 웬만한 분들 다 문상 오고 거기에 또 뭐 꼭 파환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소 한두 개는 붙는 게 인지상정인데 네. 야, 그게 없다는 건 좀 너무 뭐 정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네요. 제가 야당으로서 추정을 하자면 네. 제가 추정을 해보자면 어쩌면 대선에서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안갚음을 당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 몸조심을 하지 않으면 찍힐지 모르니 돌아가신 분에게도 마음 편히 그리고 그분의 명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유족분들이 하시는 얘기 들으면 결국 그 김문기 전 처장께서 그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랬죠? 맞습니다. 예, 예. 아마 본인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네. 검찰, 경찰 그리고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사를 연이어 3중으로 받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심한 압박감에 네. 시달린 것 네.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죄는 딴 사람이 지었는데 그 모든 책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유일하게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1,827억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아. 아니면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당해야 했었죠. 그런 그분이 유족들에게 살아생전에는 내가 딸을 보고 참아야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네. 저도 조문을 하러 갔을 때 저를 맞이해준 상주는 네. 아직 10대에 불과한 아, 그랬군요.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인께서. 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음, 뭐였을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네 글자로 줄이면 네. 억울하다 억울하다. 음. 예, 예. 였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네. 지난 12월 2일에 행감이라고 하는 네. 성남시에 가서 당시에 김문기 처장이 살아생전에 증언을 했던 부분을 좀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근데 본인은 서너 명밖에 안 되는 팀이 네. 그래도 시장이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고 역점 사업이라는 그 큰 일을 하는 게 그래도 본인들이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네. 그리고 명을 따랐는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신 데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사과를 가장 말단 직원이 하고 그러네요. 있을까? 그러니까요. 왜 네. 책임을 통감한다는 건 가장 힘없는 부하 직원이 하고 있을까? 아하. 저는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상황은 이재명 후보가 책임지고 말해야 된다고 글쎄 생각했습니다. 말이에요. 그분은 사과도 하고 사실상 그 책임으로 목숨값까지 내놓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에 있는 그분은 사실은 이 직원을 처음에 모른다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그러다 하도 비판이 가니까 기억이 없는 사람.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9박 10일 호주 뉴질랜드 네. 시차를 갔어요. 근데 가서 보면 정말 일정이 빡빡한데 거기 네. 다 앞뒤로 다 뭐 버스도 앞뒤로 타고 옆에서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네. 그거를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그래서 정말 기억을 못 하면 이분이 치매냐 아니면 기억상실증이냐 아니면 선택적. 거짓말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치매면 대충 하시면 안 되고 기억상실증은 또 대충 하시면 안 되죠. 거짓말이면 더더욱 안 되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면 거짓말을 하신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무죄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런 기억력을 갖고 계신 분을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또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느냐라는 아주 어려운 선택이 국민분들께 있을 것 같고요. 네. 10박 11일 호주 뉴질랜드였는데 네. 이 해외 출장에 고인이 되신 김문기 당시 1팀장이 수행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김문기님은 그 당시 출장 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네. 그럼 어떻게 트램과 교통 전담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분들이 빠지고 트램과 전혀 관계없는 대장동 팀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하. 예. 유동규, 김문기. 네.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장동의 1등 공신, 실무 주역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몇 달 뒤에 또 김문기님을 대장동 일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그런 표창을 줬죠. 네. 아, 네, 표창. 그렇죠. 그 표창을 준 사람은 그 당시에 10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12월이었습니다. 네. 2015년.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불리한 것은 앞으로 대선 가도에 있어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를 머릿속에서 선택적으로 지워버리는 회로가 내 안에 있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창을 줄 정도면은 사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의 핵심 치적인 대장동을 잘했다고 네. 표창을 줘놓고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9박 10일 동안 명단에도 없던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대장동 잘했다고 뭔가 뭐 이 그 상의 성격으로 데려갔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도 또 몰랐다. 네.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기억하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했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갖고 있는 열정과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공단과의 결합을 하면 네. 사실상 대장동의 상당수의 용적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그런 결합개발 방식의 메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또 이분들이 대장동에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자신의 전결로 네. 그런 규칙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개정한 사안도 많았어요. 네. 시장이 전결하도록. 아. 그만큼 A부터 Z까지 본인이 다 챙긴 거랑 다름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자신의 대장동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을 완수한 분들에 대해서 모른다? 저는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국감 때. 네. 그때도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부분. 이것 네. 때문에 이제 1조가 화천대유 천하동일에 그렇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를 언론 보고 알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그 뒤에는 아니 정민용 당시의 변호사가 이거를 시장실에 직보를 하러 가기도 그렇죠. 했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전에 재벌 회장이 그 대리에게 네. 직보를 받는 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저 아래에 있는 부하가 나한테 직보를 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정민용 변호사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에게 보고를 받았음을 나중에 시인했죠.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불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지우는 그 기억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 물론 뭐 이 후보는 이분을 대장동 당시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언제 알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이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 그럼 저 밑에 실무자한테 직접 그렇게 자기 재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통화하고 그랬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요.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자주 통화할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뒤늦게 알고 보니 그분 전화번호가 내 휴대폰 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라고 알고 얘기를 있더라. 했죠. 똑같은 분이 있었죠.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네, 네. 김만배였습니다. 네.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알고 보니 그분 전화번호가 내 폰 안에 있더라라고 네. 하면서 많은 상상력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해줬죠. 근데 김은혜 의원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할 때 이제 결코 모르기는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서 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주변에서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해서 제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모를 수 없죠. 그렇죠. 또 모르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처음 저 호주 뉴질랜드 사진을 공개한 이후에 네. 네.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제보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분들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여행에 갔던 분들 중에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분들이 알만한 분들이 많았죠. 네. 네. 그 중에 여행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망자가 돼 있습니다. 예. 김문기님 외에도요. 아, 네. 그분은 이제 다른 다른 이유로. 일로 예, 돌아가셨을 예, 걸로 예. 추정되는데 네. 예. 그래서 망자가 된 분을 추억하다가 김문기님까지 돌아가시게 되고 이재명 후보는 당시 시장으로서 모를 리 없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 예. 큰 느낌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추가 일정표도 저희가 공개를 할 수가 있었고 거기 보면 그렇죠. 뭐 트램 보러 가신다고 하지만 동물원도 네. 그다음에 쇼핑센터도 네, 네. 뭐 온갖 유명 그 명물 시장을 다 그러니까요. 가셨죠. 아니 근데
출장 가서 그러실 수 있다 그죠.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말하는 게 예, 아니에요. 저희는 그거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문화 충분히 할수 문물은 있는 거예요. 배워야죠. 네. 그렇지만 그만큼 대장동에 신경을 쓰고 대장동 주역들에게 잘해보자. 그렇죠. 그땐 공모지침 발표 전이었으니까요. 예, 네. 그렇게 사실상 단합대회와 같은 그런 출장을 갔다가 네. 훌륭하게 이수해서 그해 말에 표창까지 준 사람에 대해서 이젠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른 척한다? 모른다. 저는 인지상정 그뿐만 아니라 비겁한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전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분은 생생나는 일은 다 자기가 했다 그래요. 음. 근데 문제만 생기면 다 쟤네들이 했다 그래요. 자기는 모른다. 나는 관여 안 했다. 그래 놓고 이분들이 죽었는데도 나는 몰라. 자기 채 측근인데도 이 사람 측근 아니야. 이러면 이거는 정말로 리더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리더를 누가 따르겠어요? 보통은 이제 공은 아랫사람에게 관은 내가 한데 그렇죠. 이분은 공은 거꾸로. 내가 관은 아랫사람에게라고 그렇죠. 하는 패턴이 아닐까 의심하고 그리고 있어요. 무조건 다 몰라요. 무조건 다 몰라. 근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사실 네.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실무진이라고 하는 그 네 분, 두 분은 망자가 되셨고 이제 그 네 분들이 결국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처럼 마치 들리는데 네. 실제 그랬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 대장동 7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분들이 절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안 그러면 민간에게 본물 터지듯 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그들에게 주게 되니 네. 공공의 이익은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맞아요. 했지만 그걸 주장하신 분들은 결국 그 해당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네. 네. 또 고인도 사실 유동규 당시 본부장에게 뺨을 맞았다고 하죠. 글쎄요, 네, 김문기 그렇죠. 씨가 뺨 네, 맞았다고 네, 맞았죠.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마 뭐 유한기 씨도 아마 자기 의지대로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도. 그럼요. 오죽했으면 그 유한기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황무성 사장을 사퇴하라고 했을 때 시장님의 명의라고 그렇죠. 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게 유동규 아니면 그 위에 그분한테 가 있는데 네. 유동규 씨는 뭐 자기는 뭐 지금 이번에 보니까 뭐 모든 죄를 다 부인해 버렸고 그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은 아예 지금 뭐 아예 이 선상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검찰 수사선상에서 네. 이러면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모든 책임이 다 가니까 이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결정을 안 했는데 그렇죠. 자기들한테 결정했다 그러면서 책임지라고. 2,800억의 손배를 때렸다? 아우 저도 그 기자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손배를 많이 맞아보는데 10억짜리 맞아봤는데요. 네.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혹시나 지면은 네. 집 팔아야 되고 이 집도 그렇죠. 절도 없게 된다 이런 그 걱정 때문에 근데 어휴 몇천억이 날라온다 그러면 네, 1872억. 그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그 부인께서도 1872억을 얘기하시면서 많이 네. 흐느끼셨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죠. 가늠할 수도 없는 액수죠. 대대손손 네, 네. 갚아도 못 갚아요. 그건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네. 액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남편에 대해서 뭘 내놓으라는 겁니까? 라면서 흐느끼셨죠. 아.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근데 이 같은 사태가 더 발생하면 안 되는데 죽음의 행렬이 왜 항상 이렇게 비리에 또 네. 이재명 시장이 연루됐던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설계자로 자임했었던 그 좋은 치적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재명 후보님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대장동 비리라고 우리가 하다가 요즘 대장동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네. 너무나 섬뜩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꼬리 자르기가 되면 그냥 이게 스르르 사라질까요?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최근에 네. 그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가장 매일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검찰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네,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보도에도 나왔지만 음. 당시 유동규 씨에게 갔던 자금 중에 일부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선 자금을 위해서 활용됐다라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검찰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공소장에 네. 적시하지도 않았죠. 하나도 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결국은 검찰은 모든 걸 다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서 미래 권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아, 저울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예.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요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뭐 범죄가 없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범죄가 나오면 그걸 처벌을 해야 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진술이 나왔는데 하나도 안 해. 그냥 쫙 누르고 덮어놓고 그다음에 맨 밑에 사람만 끌어올려갖고 뺨을 치니 이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죠. 네, 맞아요. 이 검찰이 이번에 이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지 저는 좀 막 우려스러워요. 나중에 가면은. 검찰에 제가 항의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김문기 씨 돌아가신 네. 다음에. 근데 검찰에서는 참고인에 불과했다. 12월 9일이 마지막 조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최근에. 네. 그러면 제가 아니 참고인에 불과하고 기소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더 이상의 강제 조치가 없었던 사람이 네.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지경이면 네. 도대체 얼마나 이분이 심리적 압박을 검찰 조사에서 받았으면 그랬겠는데. 네. 그러니까 유족들이 그러시죠. 이분이 하시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이분이 다 한 것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진술을 하라라는 취지로 그렇죠. 다 니제지.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네. 네. 이분은 당황했겠죠. 그렇죠. 왜 이 모든 그 사태가 나한테만 네.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마음속에 울분이 없었을까요? 그때 김문기 씨는 일개 팀장이었어요. 일개 팀장이 어떻게 수천억을 왔다 갔다 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분 보고 다 네 죄지. 네가 다 책임져. 1,800억. 이러니까 이분은 뭐 죽을 맛이죠. 그렇다고 위에 쳐다보는데 위에 사람은 뭐 하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 몰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난 몰라. 미치겠죠. 국가 아무도- 권력의 폭력이죠. 아무도 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 네. 얘기가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네. 외로웠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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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요번에 최근에 열린 공판에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 핵심 3인방 3명 다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다 부인해 버렸어요, 혐의를. 맞습니다. 정영학이란 그 회계사 네. 제보자 그 사람 빼고 다 부인해 버리니까 이거죠. 증인 사라졌잖아. 증거 내봐. 이런 태도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결정적으로 증언하실 분들이 없으니까요. 네. 그 상황을 목격을 했고 대장동의 가장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네. 그리고 배당 이익, 네. 네. 그리고 당시에 공모 지침서에서 네. 사실상 화천대유를 위한 화천대유 로드를 깔아주신 분들이 돌아가신 두 분이었거든요. 네. 이분이 없으니까 본인들의 배임죄를 입증받을 길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만배 씨도 그랬잖아요. 사실 몇 달만 살고 돌아오면 된다.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든든한 뒷배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네. 생각될 정도로 이분들은 아직도 자신만만해하고 아직도 당당하고 이 고통도 곧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유동규 씨도 자기 죄 이제 하나도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야. 저 죽은 쟤들이 한 거 아니야. 내 죄를 인정해. 뭐 증거 정황 대봐 하면 증언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었다더라. 그렇죠.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일을 이재명 후보는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고 네. 또 정진상 실장하고 네. 함께 통화한 듯한 그런 진술도 네. 경찰 조사 결과 나왔으니까요. 그 과거에 그 다른 비서 백모 씨라는 분하고 통화했다는 것도 얘기가 나오고 네. 유한기 씨도 그렇고 뭔가 다 이상해요. 잡혀갈 때 또는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랑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이든 뭐든 아무 수사도 안 하고 해도 결과도 몰라요. 발표도 네. 안 하고 모든 걸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경찰도 검찰도. 뭡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 휴대폰이 바깥으로 던져졌을 글쎄요. 때 네. 저는 그게 예전에 이재명 후보의 말을 그대로 따른 건 줄 알았어요. 분리하면 빨리 휴대폰을 폐기하라는 던져라. 그런 예, 취지요. 예, 예. 근데 그 수명을 한 거를 넘어서 그 휴대폰 떨어지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돌아다니 그 현장을 지나가신 걸 제가 CCTV를 가만히 봤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때 비가 왔을 때인데 네. 네. 우산 들고 가다가 휴대폰 떨어진 거 잘 모릅니다. 그렇죠. 알 수 왜냐하면 없죠. 땅을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보고 예, 가지 예, 않죠. 예. 근데 그걸 집으신 분은 바로 그 휴대폰을 향해서 아. 그죠. 오셔서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냥 딱- 바로 집어서 가시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두리번 들으면 찾다가 보고 이렇게 보고 그쵸. 누구 거지라고 어떤 한참 고민해요. 그럼요. 어떤 분은 망설이기도 하고, 그럼요, 이거, 그럼요. 이게 뭐지? 라고 들여다보기도 네. 하고, 어떤 분은 빛이 나니까 궁금증이라도 표시하면서 발길이라도 멈추는데 그리고 한번 그리고 열어봐요 이렇게 한번 이게 누구 맞습니다. 거지라고 당연한 거거든요. 많이 해보신 거죠. 네. 찾으러 온 거죠. 그걸 향해서 그분은 온 찾으러 거죠,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 정진상 네. 실장이랑 아는 분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은데 경찰이 함구하고 있어요. 또 그것도. 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합리적 추론과 의심은 가능하죠. 네. 그리고 유한기 씨의 유서도 안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특검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말하면서도 슬픈데 네. 네. 특검을 할 밖에 길이 없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는 네. 것도 특검이고 그리고 대장동의 진실을 규명할 방법도 특검이죠. 네. 근데 뭐 물론 이 특검에 대해서 말을 바꿔온 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인데 겉으로는 한다고 실제로는 법사에서 다 막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이재명 후보가 왜 내 것만 하냐.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도 하자 했는데 여기서 처음에 윤 후보 측과 국민의힘이 약간 뭔가 망설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가 지금은 하자 그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과감하게 다 해보자라고 해서 바로 특검 들어가는 방법은 없나요? 다 해보자고 했죠. 부산저축은행도 다 하자고 했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특검을 하루속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은 조건 없이 특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자고 일어나면 조건이 하나씩 다 그렇죠, 붙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재명의 네. 민주당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잠시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울산에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윤호중 대표하고 계속 통화를 시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시도했다. 그리고 통화가 잘 안 됐는데 아. 나중에 이제 수석 부대표를 통해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저희가 부산저축은행도 받자. 근데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죠. 민주당이. 법사위가 계속 좌초가 됐죠. 네. 네.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죠. 네. 특검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게 그들의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럼 특검 협상을 하자라고 어렵게 만났더니 그러면 부산저축은행 받겠다. 저희가 네, 당연히 네. 처음부터 요청했던 건데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는 김건희 씨 것도 하고 그다음에 장모 것도 다 넣자. 네. 특검 안에. 세상만 살 특검이에요. 결국에. 참, 거의 이런 게 모든 없죠. 것에 관한 특검. 네. 근데 예. 이거 보면 사실 성남시의회가 네.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이 대장동에 대한 행정조사하는 거를 부결시켜 버렸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 본심을 드러낸 거죠. 결국에는. 두려움의 발로겠죠. 그렇죠. 네. 근데 자기들이 그거였으면 행정조사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특검하고 다른 거예요. 행정조사잖아요. 네. 이것도 피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남시가 사실상 대장동 비리의 발원지였기 때문에 네. 그 원천을 건드리는 순간 네. 자신들의 실체가 탄로날 수 있다라고 아, 생각을 네. 했겠죠. 철저히 꽁꽁 다 막고 있는 거군요. 네. 도처에서. 그 조직력과 계속력은 대단합니다. 네.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예, 네. 뭐 대장동 비리는 계속 얘기만 해도 뭐 뭐가 네. 끝이 안 나죠. 우리 이제는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로 좀 네, 네. 해보죠. 예. 이번에 이제 그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네. 그 전에 보면 이 조수진 의원이 공보단장을 맡으셨다가 네. 이준석 대표랑 갈등 때문에 두 분 다 선대에서 물러나고 네. 그리고 맡게 되셨는데 그 이 두 분이 갈등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뭔가 선대위나 후보 비서실 후보 간에 뭔가 원천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네. 사실은 두 분이 색깔이 좀 다르죠. 그건 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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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색깔 다르다고 싸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민주주의라는 네. 발언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솔직히는 그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민주주의라는 심각성을. 발언이 나왔을 아. 때는. 네. 왜냐하면 계속 행사를 하고 있었고 아, 그 행사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지금 뭐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예, 거죠. 동시간대 예, 선대에서 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상황에서 행사 끝나자마자 기자님이 여쭤보시니까 그냥 보통은- 단순히 아. 그냥 의견 차가 뭐 있었나 보다. 예, 그랬나 보죠. 왜냐하면 그 이준석, 조수진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윤석열 후보도 이거에 대한 인지선상에서 오늘 또 두 분이 또 이견이 있었나 보다라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한 거를 그거를 해명하고 싶었는데 해명할 새 없이 이준석 대표님이 나가셨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렇게 굉장히 지지고 볶고 막 하다가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좀 더 이제 그립을 세게 잡겠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이 문고리라고 불리는 또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윤 후보의 비서실 쪽과 그다음에 이 김종인, 이준석 이쪽 그 선대위 분들하고 여전히 뭔가 갈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상황이? 저도 정치를 시작한 지 한 뭐 진짜 2년도 안 됐지만 예. 여기서 와서 보니까 정치라는 게 인식
그러니까 네. 생각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실체가 있는데 네. 내가 이걸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서로가 그걸 논쟁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덮을 수도 있죠. 네.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정권 교체다라고 같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핵관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선대위의 모든 분들이 이핵관, 윤핵관 아닌가요? 좀 그렇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너무 순진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외관도 있대, 외곽 관계자. 핵심이 아니라. 멀리서 그래서 늘 청와대 때 했던 네. 어공과 늘공 음. 이런 개념이 항상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분열과 갈등만 네. 초래했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겉으로 수면 위에 네, 드러나는 네. 모습이 너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해요. 송구하죠. 아, 그렇죠.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은 저 타는 민생의 고통 끝에도 제발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줘라고 정권 교체를 염원하시는데 저희를 보시면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대신 사과드리려고요. 그래서 아, 오늘 네, 여기 네. 나왔고요. 네. 그렇지만 조금만 저희가 정중동으로 물밑으로도 계속 서로 접촉을 하고 서로 의향을 타진하면서 이럴 때가 아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를 네. 어떻게 보시겠냐라고 서로 설득을 하고 만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좋은데 저는 그 와중에도 아직도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크게 보고 대선 승리 위해서 와서 같이 뛰자 하는데 아직도 합류를 못하고 또 밖에서 계속 이견을 표출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도 이준석 대표는 못 돌아오는 겁니까 이제? 어떤 겁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오늘부터 조금 운동장을 넓게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어떤 방식으로 쓰시는 건가요? 움직이시더라고요. 아, 네. 그전에는 조용히 계시다가.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한 3주 정도 되셨을 텐데요. 오시고 나서 탐색전을 끝내신 것 같고요. 아, 네. 그동안 이제 가만히 예, 보셨구나. 좀 스파링을 하셨다가 네. 이제 잽도 한번 던져보시고 어퍼컷도 날려보시고 그러실 네. 것 같은데 선대위라고 하는 건 이제 총괄이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후보는 후보대로 본격적으로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때 나가서 그렇죠. 활동을 해야죠. 네. 그리고 선대위 운영은 김종인 위원장이 키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어떻게든 이제 손을 잡고 가려고 하고요. 네. 저도 방송 가끔 나갈 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스치듯 만날 때가 있거든요. 네. 서로 출연 관계로. 네. 그럼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속으로 네. 밥은 먹고 다닙니다. 많은 의미가 함포돼 있죠. 밥은 먹고 그래서 다니니까 야, 그 참. 속으로요. 네. 말은 못하고. 말은 못하고. 그냥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음.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단 그죠, 당 안에서 해야죠. 말씀하시는 네. 게 네. 훨씬 더 이 당을 개혁하고 네. 이 당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재정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알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렇게 다 관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후보 한 사람한테 집중돼요. 그렇죠. 뭐 그 사람이 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거라면 윤 후보 캠프 쪽에서는 오히려 조직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 밑에서 누구하고 싸운다더라, 누구하고 안 친하더라. 그래서 사실 오히려 그 윤 후보의 지지자들은 오히려 걱정을 한다 그럴까? 지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제 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네. 완전히 그런 다른 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변명 같지만 네.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성남시장 2번, 네. 8년에다가 네. 도지사까지 사실 10년 넘게 여의도와 함께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인식의 공유가 있는 네. 의원님들이 네. 꽤 네. 있고 이재명 개라고 얘기할 수 없어도 실제로 권력 집행 과정에서 여권이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6개월 그렇죠. 정치인이잖아요. 오히려 그의 최대의 장점은 이렇게 부패나 아니면 그동안에 관행에 찌든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개파라는 것도 없고 지분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참 여론조사가 잘 나왔을 때는 네. 정말 일사불란하게 서로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시끄러웠지만 지금 네. 여론조사가 붙으면서 네.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저희가 언제든지 매를 맞아야 할 때가 옵니다. 아, 네. 오죠. 위기라는 게 오죠. 그쵸. 미리 맞은 앞으로도 거예요, 그럼 몇 지금? 번 출렁일 텐데 지금이라도 온 게 저는 그나마 아. 우리에게 다행이라고 일찍 생각하고 매를 맞은 게 더 낫다. 위기의식은 지금부터 장착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을 더 출렁일 판이고 네. 치열하게
진영 간의 싸움이 될 이 전장에서 저희에게 약이 되길 바랍니다. 예. 뭐 어제 또 약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 약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여사님 그건데 네. 이 어제 허위 경력 기재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외관도 많이 바뀌셨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셨고 그렇습니까? 또 네. 상당히 뭐 이 진솔하게 사과는 하셨는데 물론 평가는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옆에 계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네. 들어간 모양. 일단 용기를 평가해주고 싶다. 네, 아. 네. 네, 아마 역대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저런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게 처음일 겁니다. 네.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후보 부인이 후보가 사과하는 건 많이 봤는데 네. 후보 부인이 저렇게 그렇죠. 사과하는 뭐 건 시끄러운 얘기들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그렇죠. 그거를 굳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네. 과거에는. 예.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네. 더더군다나 이제 그 자신이 전시 기획자 또 전문가로서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걷다가 네, 네. 갑자기 인생이 저 민주당으로부터 한마디로 가짜 인생처럼 매도당하고 그렇게 통째로 부정당하는 일을 견디기 어려웠을 네. 겁니다. 네. 정치인들도 부정적인 기사가 나면 그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근데 이거를 벌써 작년 1년만 해도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다른 정치인 10년 당할 탄압을 아하. 1년 그래서, 압축 탄압을 당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도 그랬죠. 네. 그런데 결심을 해줘서 저희는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그 방식과 네. 기자회견 진행 네. 그리고 내용이 음. 국민 여러분들께 다 흡족했냐? 그러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과를 보통 하는 게 네. 요즘의 트렌드여서 네. 그렇지만 이 정치인의 문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김건희 배우자 그리고 김건희 대표가 우리 저희 선대위 분들하고 함께 네. 그동안 망라됐던 궁금증들, 의혹이라고 제기됐던 의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억을 살려보고 자료를 찾아봐서 네. 그거를 리스트업해서 어제 기자님들께 자료를 드렸거든요. 음. 근데 중요한 건 어제 메시지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윤석열 네. 후보의 그동안의 잣대가 윤석열 후보의 가족 네. 그리고 본인에게도 절대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 그걸 알려드리고 싶다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또 다른 의문과 질문이 온다 하더라도 네. 성심성의껏 저희가 네. 설명을 그런 식으로. 소상히 드리겠다. 그만큼 죄송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함부로 국민 여러분께 왜 이렇게 벌써부터 대통령 된 것처럼 그런 식의 생각을 네. 저희가 해본 네. 적도 없지만 네. 그런 인식도 하시지 않게 낮게 잘 하겠다. 근데 말씀드리고 그 싶어요. 네. 반응을 보면 이제 네. 어차피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말을 하든 별로 뭐 결국 비판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어제 그 했던 기자회견의 그 반응, 내부 반응,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이랄까, 네. 또는 지지층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지지자분들은 한 고비 저희가 넘어야 할 10고비 중에 네, 네. 한 고비를 이제 넘기고 다른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줘서 애썼다. 그러니까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그래요. 네. 근데 어제 말씀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네. 내가 없어져서 해결될 거면 그러고 싶다는 얘기를 네. 하시면서 그렇죠. 혹시나 청와대 들어가더라도 음. 그 영분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의 아내로 살겠다 했는데 네. 이 말은 어떤 퍼스트 레이디가 가지는 외교적 고난, 그 정치적 영향력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역할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게 참 네. 영부인이라는 게 어렵죠. 네. 근데 권력 오남용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청와대 안주인이라면 안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을 가셨을 때 네. 아마 민간 비행기 타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군 2호기를 타고 가셨거든요. 아. 사실 선출될 권력은 대통령이지 대통령 부인이 아닙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 권력을 빌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한 네. 그런 거는 영부인이라면 그건 적절하지 않죠. 아.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자신의 자리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의 부인이지만 대통령의 권력까지 빌려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어서 저는 좋게 들었습니다. 인사나 정치적 이런 거는 영향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 절대죠. 그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제 사과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영부인이나 그 부인
측면에서는 저는 네. 미국 대통령의 지금 부인도 어차피 전문가로서 살아오신 분이었고 그렇죠. 또 예, 자신의 예. 독자적인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 예.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네. 양수협정을 할 수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 어제 이제 여당에서는 진정성 없는 쇼다. 우리 뭐 악어의 눈물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악어의 콧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참 정확하게 네.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같아요. 왜 윤석열 당신은 사과 안 하냐 이런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냐, 법적으로 처벌받아라. 이 두 가지 얘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원래 그 손을 내놓으면 팔을 달라고 하고 아하. 팔을 내놓으면 몸통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늘 저희가 아.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네. 이 사과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의 반격과 그런 마타도가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 네. 절대 남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비판은 우리 스스로에겐 더 가혹하겠다. 아, 그렇죠. 내로남불되면 안 되죠. 그럼요. 그 다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손가락을 더 펼쳐서 네. 공격하지 마라고 펼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에게 했던 그 손가락을 나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의 자리매김이었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김건희 여사의 네. 사과 기자회견 그 시점이죠. 네, 네. 타이밍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아마 김건희 대표에 대한 의혹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한참 던졌을 네, 때 네. 논의는 진작부터 선대위에서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사과로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는 게 있었고 그게 한 분, 두 분 지속적으로 서로 모여서 네.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고요. 네. 다만 그게 그 후보와 후보 부인이 예. 어쨌든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인데 저도 얼핏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먼저 본인이 하겠다라고 네. 예. 결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그게 계속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하고 함께 그 의혹의 총망라 그리고 설명과 또 인정할 건 인정한 부분이 네. 거기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질 수 있었고 네. 왜 어제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네. 준비가 끝났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는 어쨌든 이쯤에서는 네. 마음의 인식에서의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더 늦기 전에 그렇죠. 인사드리고 싶다. 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는 이제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가 그 후보의 지지율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결국은 그게 제일 영향을 많이 끼쳤겠죠. 어떤 시기든 사실 지지율과 관계없이 네. 윤석열 후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 네. 가장 큰 자산을 저희가 스스로 깎아서는 안 된다. 네. 네. 라는 저희 스스로의 생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생존이란 대선 승리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가면 안 된다라는 네. 거였고요. 지지율이 설사 높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꼬꾸라질 텐데요.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네.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내년 신년 여론조사들이 줄줄이 시작이 돼요. 지금 월화수목 사이에 줄줄이 시작해서 아마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줄줄이 발표될 거예요. 목요일 날 발표하는 데도 있고 거기서 만일에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짓지 못하고 지지율이 만약 골든크로스가 됐다, 역전이 됐다면 그걸 따라잡으려면 아마 다음 그 설날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거의 데드라인에 어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연말이 듭니다. 완전히 무르익기 전에. 연말이 완전히 가기 전에 이거 했다라는 건 사람들이 인지하고 나서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게 아마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보고하겠습니다. 데드라인 맞췄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아니 물론 뭐 이게 만시지탄이에요. 좀 더 빨랐으면 맞아요. 좋겠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데드라인은 어쨌든 맞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것이 여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 그리고 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선대위를 정비한 게 이제 바닥을 치고 네. 올라가는 거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바닥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저희의 김건희 대표의 사과 이후에 저희의 태도가 더 관건이 될 거라고 더 생각합니다. 관건이다? 네. 어. 사과 이후에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나 안타까움을 드리지 않게 네. 저희는 사과했을 때보다는 사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남은 이제 올해 닷새? 이 닷새의 총력전으로 네. 윤석열 후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네. 윤석열 후보다운 거, 네,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정신 차린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신 차린 모습. 네. 아니 근데 사실 네. 이제 윤석열 후보 말실수가 이제 자주 나와서 네. 정치 신인이라 그렇다, 뭐 몇 개월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생각하기 따라서는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야당의 대선 맞았죠.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있는 거 대단하죠. 아닐까요? 네.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토론 부분은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고 좀 딸린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계속 후보 토론을 하자고 하고 네. 뭔가 그 윤 후보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음. 좀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착각이다. 네. 본인이 토론을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국감을 보더라도 얼마나 네. 자신 있게 행안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완승이라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요. 압승이다. 얼마나 당당하게 국토위에 임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감에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그렇죠. 시작하셨거든요. 네. 뭔가 네. 말이 바뀐다. 그럼요. 거짓말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화려한 말솜씨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으셨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들은 말솜씨 너머에 이재명 후보의 진심, 네. 이재명 후보가 정직한 사람인가, 네. 이 나라를 맡겨도 되는 사람인가를 꿰뚫어보는 성찰을 가지신 분이 국민이라는 거죠. 네. 그 국민들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죠. 네. 윤석열 후보도 이게 이재명 후보가 정체성이 분명하시면, 왜냐하면 네. 공격을 하더라도 네.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공격을 할 텐데 이게 네. 계속 무빙 타겟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앞에 대상이 되는 이 공약이 계속 움직이니까 네네. 어디다 관역을 맞추고 저희가 사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의 정체성도 소신도 철학도 네. 그때그때 인형 뽑기에 인형 뽑는 것처럼 음. 골라서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저희가 토론을 할 수가 없다. 아. 저희 토론을 16번이나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나왔겠죠. 그래서 저희는 토론을 하더라도 국민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토론을 하자.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하려면 네. 이재명 후보님이 그 있던 것도 없다고 하고 없던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네.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추시고 아마 이재명 후보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내가 토론 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할 줄 알더라. 그러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토론의 어떤 잔 기술이나 네. 그런 디테일보다는 결국 태도 그리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말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예. 하여튼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그 장기술은 없지만 네. 이재명 후보의 허점이나 뭔가 허상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자기 진심을 보여주면 뭐 비록 말솜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걸 갖췄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이재명 그 후보와 싸우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런 점은 그래도 국민들한테 그 강점이 되고 또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 그걸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는 정직합니다. 정직하다. 네.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연기력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연기를 못합니다. 정치란 때론 이재명 후보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네. 화려한 말재간도 있고 네. 변신술도 능하고 네, 네. 어떻게 저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앞말과 뒷말을 바꾸면서도 네.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까? 네. 라고 하는 것, 그 탁월한 네. 순발력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주로 부정적인 아. 순발력이긴 하지만요. 윤석열 후보가 그게 없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윤석열 후보 앞에서 저희가 토론을 장기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윤석열 후보도 받아들이면 또 일로 매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이 나라에서 사라졌던 네. 도덕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사라졌던 상식, 네. 공정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신임 공보단장 김은혜 의원을 모시고 그 대장동 이슈 얘기 들었고 그때는 막 굉장히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선대위 내부의 복잡한 사정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 김은혜 의원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의원들이 그 얘기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저 포함해서요. 예. 네.
오늘 그 첫 시작할 때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비리 펀치를 한 방 날리셨는데 원큐에 KO가 됐습니다. 대장동 비리가. 네, 앞으로 이 김은혜 의원이 어떤 펀치를 또 날려주실지 국정을 의정 생활 하시는 걸 좀 더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건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비리 의혹 얘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 사과할 때도 그렇고 눈에 약간 물기가 번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정성이 좀 있구나 이런 네. 느낌이 들었는데 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은혜 의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애정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12월 한 달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 슈퍼 챗, 슈퍼 땡스, 슈퍼 스티커를 보내주시면 그 수익 전액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한 달간 조선일보 유튜브를 향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